흔한 성씨에다가 그다음에 이름도 영수. 엄청나게 흔하죠. 예전에 학교 갔더니 초등학교 갔더니 국어교과서 이름이 나와. 그래서 저희 은사님 중에 한 분은 철수신데 영수가 철수. 근데 저하고 안 친해요. 왜냐면 영수하고 그 철수하고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영희. 영이죠. 저는 순이고. 제가 지금 여기 의정부 문화원에서 이제 의뢰를 받아가지고 13개 법정동 가서 이제 직접 이제 어르신들한테 그 동네 지명 유래를 여쭤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경기도에서 나온 그 지명 유래집인데 물론 이거 여기는 뭐가 있어요? 경기도 전체이기 때문에 의정부만 있는 게 아니죠. 의정부는 일부분밖에 없는 거고 대신에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여기는 누가 이야기했는지 그 구술자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누가 이야기했는데 뭐 김진 대남 55세 이런 식으로 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직접 들었다는 게 다 나와 있는 거죠. 검은 돌 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은 돌이 인원이 많아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검은 돌 계신 분들은 이 검은 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정부시와 관련해서 지명률에 나온 게 두 개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요즘엔 이렇게 써놓으면 뭐 한다? 못 알아. 못 알아. 특히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한자를 거의 이제 안 배우기 때문에 못 알아봐요. 이게 1997년에 나온 거고 의정부시 지명률에 뭐만 바뀌었냐면 표지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나왔어요. 요거는 2007년에 나온 거예요. 자, 한번 잠깐 볼까요? 삼형제소가 있어요. 자, 삼형제소는 작은 소 3개가 가까운 거리를 두고 연이어 붙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 다음에 소를 이루었다.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옆에 볼까요? 자, 삼형제소는 작은 소 3개가 가까운 거리를 두고 연이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 다음에 소를 이루었다. 혹시 구분하세요? 똑같은 것 같아. 똑같습니다. 1997년에 한 거하고 2007년에 한 거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바뀌었네. 그냥 여기도 이렇게 보면 구바에서 터와 있고 삼형제, 연목계, 공주목골이 있는데 네. 여기도 보면 장수원, 구바에서 삼형제에서 연목계, 공주목골. 똑같네.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고 2007년에 한 것 중에서 보면 아주 일부분만 97년에 써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완을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으니까 요번에 좀 나오는 거는 이거보다 조금 더 보완을 했고 이 뭐 이게 두서없이 가나다 순도 아니고 두서없이 막 돼 있는 걸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좀 해놨어요. 자, 그리고 그 지명 유래가 시정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워. 이거 누가 읽을 수 있겠어요? 뭐요? 맞습니다. 시정 40년사 2003년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2020년에 나온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낫죠, 사람들. 안 그렇죠. 여기에도 보면 아까 본 거에서 보면 사람들하고 이제 직접 인터뷰하다가 여기에 없는 것들을 여기에 이제 있는 것 새로 이제 구술한 것들 갖다 새로 한 경우도 있고 40년사 같은 경우는 그 양이 많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조금 더 아까 2007년 때 한 것보다 내용을 좀 더 보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게 한 60개 정도의 지명률이 한 지역에 지명률이 있다면 여기는 한 16개, 15개밖에 없습니다만 내용은 좀 더 보완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면 이런 것들 문제가 뭐냐면 인터넷상에서는 어떻게 확인하기가 사실상 되게 어렵다는 거죠. 자, 캡치가 왔습니다. 어딥니까? 의정부시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것도 나름대로 잘 돼 있더라고요. 문화관광 해봐가지고 보면 지명유래가 있고 의정부동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요거 지금 의정부 지명유래 이게 아마 그 홈페이지에 보면 2007년 걸 가지고 이걸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2007년 거하고 뭐하고 같다 그랬죠? 97년 거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뭐 2007년 거 보고 했다고 그래도 내용은 그렇게 큰 차이 없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 자, 이것도 아까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 아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형제소가 있죠. 삼형제소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삼형제소는 여기 지금 어디냐면 호원동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호원동 가서 여쭤보니까 삼형제소는 어디에 없다. 호원동에 없다. 어디에 있다? 장암동 거래입니다. 그래서 장암동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지금의 7호선 기지창 끝에 있던 그 못이 그 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웅덩이 웅덩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샘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주변에 있는 논들 있잖아요. 네. 거기다 다 물을 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찾아봤는데 그럼 이제 장암동에 혹시 있나 하고 찾아봤어요. 쭉 찾아봤는데 장암동에는 삼형제소가 없어요. 이게 지금 잘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복돼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제일 저기 한 거는 이제 요즘에 이제 지명이 있잖아요. 네, 그 요즘에 네. 무슨 아파트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새로 만든 거에 보면 그 지명이 들어가 있죠. 어느 아파트 부근. 그래야지 사람들이 대충 거기가 어딘지 알지. 원래대로 해놓으면 못 찾죠. 못 찾죠. 그냥 그 장님이 뭐 하는 거야. 문고리 한 것이 뭐 그런 식이에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거기가 어딘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는 뭐냐면 무슨 아파트 근처, 무슨 농원 근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그 뭐야 지명 유래집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죠. 요즘에 보면 뭐든지 하면 맞아. 다 뭐가 돼요. 바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이거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업그레이드가 안 됐고 물론 이제 그 전에 이런 걸 확인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지명에 대한 확인 작업이 없어가지고 옛날 거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인물과 관련된 지명이 몇 개가 있었고 물론 이제 뒤에도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이제 고산동 같은 경우는 가젠말하고 구성말이 있는데 그건 그 효령대군 후손들이 와서 사시는 그런 동네더라고요. 그 후손들이 와서 하셨던 거고. 그다음에 곤제 마을은 양주조씨 형제 조국관 조수령 두 분이 와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고. 물론 이제 곤제 마을이 이분들에 의해서 곤제라는 이름이 생겼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지명유래집도 찾아보면 뭐가 있냐면 그게 아니라 고운 언덕인가 그게 순 우리말로 그게 곤제다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렇게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게 지명유래는 이게 맞고 틀리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구전돼서 내려오니까. 그냥 구조돼서 내려온 거고 이게 중간에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 바뀌어가지고 원래 있었던 게 다른 거로 대치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떤 TV 이렇게 딱 보다 보면 프로그램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뭐라 그래요? MC라고 그래요. 원래 옛날에 MC라는 말 쓰지 말라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그게 MC는 뭐예요? 이건 외래어냐 외국어냐? 이건 외국어예요. 그래서 쓰지 말라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말로 예전에 뭐라고 했었냐면 진행하는 사람은 진행자, 사회자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걸 쓰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다 MC라고 써가지고 지금은 뭐가 없어졌냐면 사회자나 진행자라는 말이 아예 안 쓰죠. 다 MC. 메인 MC,
보조 MC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근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명도 뭐가 들어와가지고 다른 거 기존에 있는 걸 밀어내고 새로운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게 잘못된 거다? 그건 아니죠. 그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고 새로 들어온 거 거기다 의미 부여하는 건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뭘 그게 이제 어떻게 연구가 되겠습니다만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게 맞고 틀린 게 아니라 다 두 개면 두 가지, 세 개면 세 가지 다 그냥 받고 거기서 본인들이 이게 어느 게 더 맞는 것 같다. 그거 이제 취사 선택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밀락동은 삼기마을은 아시죠? 네. 거기 조기원 선생하고 원산 정구 선생들이 원선 아니에요? 원선이 원선. 네, 원선. 잘못했습니다. 원선 원산은 이게 저기 어디야 저기 북쪽에 있는 거예요. 도시 이름이에요. 네, 네, 네. 아니고 제가 어제 급히 치느라고 했습니다. 이건 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귀락마을은 박해라는 분이 있고 원래 이제 거기에 이제 귀락마을에 가면 이렇게 그건 안 가져왔는데 그 앞에 이제 입구에 그 돌이 서 있는데 거기 보면 박해문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걸 세웠던 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가서 무덤에서 확인해 보니까 박해하고 이 지자 있죠. 네. 이게 흐려져서 이게 그러면- 뭐로 보였냐면 문자로 보였구나. 문자로 보였다. 아. 그래서 박해문이라고 썼는데 그게 아니라 박해라는 분이 맞다라는 그런 거고. 장재열은 박세당은 다 아시는 거죠. 뭐 네. 집도 있고 뭐 아시는 그리고 그러니까 장재열은 서계 박세당 선생과 관련된 지명들이 뭐 개선전인가 그것도 있고 앞에 청풍정. 네 거기다가 청풍동은 김시스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앞에 뭐 학당터도 있다 그러는데 네. 그 괴선정 터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학당터에는 보니까 저희 안내해 주신 분이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했는데 보니까 거기 지금 공장이 들어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거기 터와 관련된 게 뭐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그거 없어졌어요. 못 찾은 것들 수도 있어요. 어디든지 그랬던 거고 전자는 태조 이성계 앉아서 갔다라고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뭐 태종 이방원 학원이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대화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전자 마을이다 그랬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요 중에서 그냥 그 이야기 좀 할 만한 것이 구성마을이 있었어요. 구성말을 하나 가지고 이게 구성말이 보니까 구석이 아니라 구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왔어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효령대가 구성이라고 했었습니까? 손자인 그러니까 운림도정 이피위 구성들이 아마 여기서 오셔가지고 사셨던 것 같은데 효성이 되게 지극하셔가지고 마을에서 나올 때나 들어갈 때 구석 이 표도백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네, 네. 봤어요. 네. 요거 크게 좀 가져왔습니다. 아. 요거 가져왔는데 요거를 딛고 말을 타고 또는 내려올 때도 요걸 딛고 말을 마서 내려왔다라고 하죠. 근데 요거 저기 했는데 이게 원래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논에 있던 걸 갖다가 옮겨가지고 이쪽에다 놨다는. 네. 문득이. 이거 나름대로 의미 있는 건데 여기다 좀 안내판도 하나도 없어요. 안내판도 없고 네. 그냥 이거 누가 잘못하면 이거 돌 훔쳐가겠어 그냥. 맞아요. 다행히 돌이 못생겨가지고 훔쳐가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거고. 그래서 그래서 구석이란 이름이 붙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괄의 선대 신도비가 여기 아마 뒤에 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도비가 받침돌이 뭐였냐면 돌거북, 거북 형상 위에 이게 있었다고 하고 또 이괄 선대 신도비 말고도 신도비가 또 하나 더 있대요. 그래서 두 개 그 돌거북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밑 받침이 있는 게 두 개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거북이 상징하는 게 뭐였습니까? 거북은 장수의 네,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구석마을에 계신 분들은 오래 산다? 오래 산다. 그래서 이 거북이가 그 마을을 지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산다.
그리고 나름대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한 2년 전에 102살 되신 분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여기는 장수하는 그런 마을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러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9별 구성이라는 그 자체를 이제 그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신숙주 아들이 8형제였는데 아버지와 여기 이제 모두 입신 출세했으니까 부친 플러스 8 하니까 몇이 된다? 9개의 별. 그래서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구성말이 변음돼서 구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여기 보면 그리고 이건 변음됐다는 걸 보여주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검은돌 마을에 검은돌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많이 써 있냐면 검은돌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아니다. 검은돌이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돌이다? 검은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검은돌이 그 조사한 거 이렇게 하고 보니까 본인들도 검은 그 마을에 검은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검은돌이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지나던 사람들이 여기를 어떤 돌인가를 보고 검은돌 해가지고 검은돌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동네에 검은돌이 어디 있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세요. 그래서 그 작년에 조사했을 때 들은 것 중에 하나는 산에 수락산에 있는데 거기에 아마 뭐 무슨 전쟁 이후인지 뭔지 어떻게 돼가지고 아마 바위들이 검게 돼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검은돌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뭐냐면 옛날에는 나무가 없으니까 그 돌이 보일 수 있지만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뭐가 많아요. 나무들이 많으니까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전주시 아까 했습니다만 실용대군 화가 아직도 계시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원말에 많이 사신다고. 그리고 여기에 구성마을에 옛날에 황새마을이라고 불렀대요. 6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황새들이 엄청나게 많이들 몰려와서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쉽게 말하면 황새똥들을 엄청나게 싸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독이나 이런 걸 뭐 할 수가 없었다. 열어놓을 수가 없었다. 그 정도로 황새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근데 이게 6.25 전쟁 때 어떻게 되냐면 그 은행나무가 없어졌어요. 뭐 불타거나 뭐 했겠죠. 그러면서 같이 뭐가 없어진 거예요? 황새들이 같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이게 나무가 있어야지 뭐 이렇게 앉는데 나무가 없으니까 황새가 앉을 게 없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미군과 관련된 지명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훨씬 더 많게 해서 제가 그냥 급히 찾느라고 몇 개만 했어요. 가양도 신촌 있고 고산동 빼뽀로 되게 유명하죠. 그다음에 금호동 거북말도 보니까 이게 미군과 관련돼서 되게 있고, 그다음에 금호동 하금호 신촌도 그렇고 이게 쉽게 말하면 금호동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상고하고 신촌이 새로 생긴 마을이죠, 뭐. 예 신촌이 있는데 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가능호 신촌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하금호 신촌이라고 붙였던 거고 녹양동 보니까 양지말도 보니까 이게 미군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뭘 가져왔냐면 빼뽀를 가져왔어요. 이게 이거 작년에 찍은 겁니다. 가져왔고 빼뽀의 유래는 보니까 제가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빼뽀는 무슨 나무가 많아서 배나무 밭이 많아서 배밭이 뭐로 변했다? 빼뽀로 변했다. 그리고 얘 나름대로 이제 그 증거를 이렇게 제시하는 게 뭐냐면 여기 의정부는 무슨 배가 유명해요? 송산배가 유명하세요. 송산배. 이거를 이제 제시하고 그러는데 물론 여기도 보면 빼뻘과 관련돼서 이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막상 그 빼뻘에 가서 이렇게 여쭤보면 뭐가 없다. 옛날에 뭐가 없었다. 배나무밭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 이렇게 조사 이렇게 들어보면 그 배밭이 1968년인가부터 배밭을 아마 시작했던 분이 계시고
본격적으로 배밭을 한 분은 1978년에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그 앞에 독바이 쪽에 사셨던 분 여쭤보면 그 일제 시대 때 그 앞에 보면 무슨 그 사과나 뭐 이런 나무 같은 거 푸른가 뭔가 이런 것들을 심은 건 있어도 배밭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미군 부대 앞에 이쪽 미군 부대 앞에 여기 옛날에 저기 야구장이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가 많았냐면 뺑대가 많았고요. 이게 뺑대입니다. 뺑대. 아, 저 풀이에요? 이게 풀입니다. 아. 뺑대가 많아. 이 뺑대가 많기 때문에 뺑대에서 빼벌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거 뺑대는 발음이 그 거기서 만난 분들마다 뭐 어떻게 다 달라요. 어떤 분 빼대, 빼대. 아. 뺑대. 그러니까 뭐만 들어가면 되냐면 뺑자만. 쌍비음만 들어가면 아. 대부분 다 그냥 그게 맞는 거예요. 뒤에다가 대자 붙이면 대자. 대부분 다 맞아요. 뺑- 빼대든 뿅대든 아, 뭐 아무 뿅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됐고 옛날에 뿅대 소리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시골에서. 그러세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인터넷 뒤져가지고 찾아봤더니 뺑대라는 게 있어요. 뺑대가. 근데 어디에 있냐면 남한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여기밖에 없고 아. 다 북한 지역에 보면 뺑대라는 그 지명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한 10군데 정도 됐던 거. 그런 데 했던 거고. 그리고 이 양반들이 기억하는 게 뭐냐면 이 뺑대 가지고 정월 대보름 날 있잖아요. 달 보고 난 다음에 이게 나이수만큼 이거를 묶어서, 예. 묶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소원을 빌었어요. 맞아요. 소원 빌고.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이 알갱이들이 들깨 같아가지고 기름이 되게 많았대. 그래서 탐사. 불이 잘 타네. 네, 다다닥 소리 나면서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말씀해주신 분이 나도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빌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무슨 소원 비셨어요?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난 딱 소원이 하나였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근데 본인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내 소원을 이뤘다. 왜냐면 나는 아픈 데가 없이 지금 80, 그 당시에 86세인가 뭐 그랬는데 건강해. 진짜 건강하세요. 말씀도 잘하시고 되게 건강하신데 나는 소원을 이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분이 이걸 뺑대도 이걸 뺑대라고 하면서 원래 여기 되게 많았대요. 이쪽에. 근데 그걸 가져왔는데 여기 옛날에 무슨 프로젝트 있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거기 준 걸 갖다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거예요. 이걸 그리고 불 타닥 타고 그러면 옛날 귀신들 쫓아내는 거죠. 저기 뭐 달집 타기 할 때 보면 이렇게 그 소나무 이렇게 가지 가져오거나 그 다음에 그 안에 뭐 집어넣어요? 대나무 같은 거 집어넣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하면서 타닥타닥 하면 귀신들이 뭐야? 무서워서 도망가. 귀신들이 무서워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중국의 폭죽 터트리는 거랑 비슷한. 그건 똑같은 거죠. 걔들도 다 꽝 소리 나니까. 사람도 싫은데 귀신은 얼마나 싫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한 번 들어오면 발을 뺄 수 없는 뻘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빽벌로 불렸다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게 원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불렀던 건 아니고 여기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빽벌이 기지촌의 어떻게 보면 상징 비슷하잖아요. 외지인들이 왔다가. 네. 그러니까 아마 이건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정말 못 찾겠어요. 우간연투가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우간연투 찾아봐도 뭐 인터넷에 안 나오던데 제가 역사 전공이 아니라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백병제를 하던 곳인데 변음이 돼가지고 빽벌이 있다라는 크게 이 빽벌과 관련돼서는 4가지 설이 있어요. 물론 이 중에서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틀리다 말하기는 뭐 저기 하죠. 대신에 이제 그 지역 분들은 뭐냐면 이제 3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안 하고 싶은 얘기. 싫어. 누가 그런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1번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밭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뺑대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뺑대 이야기하시는 분은 조금 연세들이 드신 분 배밭 이야기하시는 분은 조금 젊으신 분 그런 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아까 말했던 금호동 거북말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군 부대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알겠습니다만 거북말은 자금동 주민센터 뒤에 있는데 이군수 사령부가 들어오면서 이거 이군수가 참 미군 부대인가? 네. 그래서 형성된 마을이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렇대요. 거북나루가 있었는데 이거 거북나루 있는데 여기 계신 분을 오래 사신 분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런지 거북나루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북섬이 있어서 장마지면 아마 그 섬이 있었는데 거기에 장마지면 뭐만 나온 거예요? 동그란 것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북말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다 보면 전해오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일종의 전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물장수하던 사람이 죽어서 그 아들이 나무에서 울고 있었는데 한 이제 스님이 지나가면서 왜 우냐라고 봤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어쨌든 옛날에는 다 매장이었잖아요. 지금은 다 뭐예요? 화장을 했죠. 그냥 보니까 그냥 돌아가셨는데 꼭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느냐? 자리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묻어라. 그랬더니 묻고 나서 집안의 3대에 걸쳐서 뭐가 나왔다? 원님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거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묻은 자리. 좋은 자리. 명당. 좋은 자리 명당이라고. 명당 자리다. 우리나라의 명당 자리 차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대부분 그 옛날부터 쭉 내려왔던 가문 중에서 뼈대 있는 가문들 집들 보면 그 집이 있죠. 집들이 대부분 다 어디에 자리하고 있냐면 명당에 자리하고 있어요. 또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조상의 산소를 어디다 모신다? 명당에 모신다. 그래서 그 덕으로 인해서 후손들이 잘 산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요 비슷한 이야기가 삼형제 죽고 삼형제 죽고 삼정승날 명당. 야, 삼형제가 있어요. 삼형제가 죽어. 대신에 세 명의 정승이 나와. 와,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그게 이런 명당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게 내용은 그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 있어. 그러니까 직관을 데리고 옛날 이제 그 산소 자리 보려고 직관이라고 하잖아요. 직관을 데리고 가다 보니까 진짜 이게 명당 자리야. 근데 전체가 뭐냐면 어떻게 된다? 형제들이 3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3형제가 있는데 3형제가 어떻게 되겠다? 다 정승이 된다. 아니 아니 죽었어. 다 죽었어. 죽어서 그러니까 3형제가 지금 제가 이야기를 잘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러니까 3형제가 있어요. 3형제가 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3형제가 직관을 데리고 모시고 산소를 보러 다니는 거야. 근데 그 직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가 굉장한 명당 자리인데 삼정승이 날 그 명당 자리인데 대신에 누가 죽어야 된다? 너네들이 죽어야 된다. 삼형제가 죽어야 죽고 난 된다. 다음에는 정승이 나와. 네. 그때에서는 안 나오고 안 나오고 후손이 나오는 거지. 후손이 나오는 거야. 나는 죽어야 되고. 자, 그러니까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거 자기가 죽는 게 낫지 않나? 아 이거 좋은 자리니까. 그냥 형제들 죽어도 뭐만 잘 되면 된다. 후손이 잘 되면 된다. 후손이 잘 되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나 하나쯤이야 죽어도 상관없고 이 정성이 나면 집안이 가문이 번성하는 거죠. 족보가 달라지는데.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거기다 묘를 썼어. 그랬더니 첫 아버지 기일날 누가 죽었냐면 첫아들이 죽었겠지. 큰형이 죽었어. 둘째 기일날 딱 둘째 형이 죽었어. 자, 내일이 아버지 세 번째 기일이야. 그러니까 셋째가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나도 죽는 형들은 이 결혼하는 그러니까 첫째하고 둘째는 이미 결혼을 했어. 근데 대신 뭐 없냐면 자식은 없어. 셋째는 결혼을 못했어. 근데 어차피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저게 뭐 내일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럴 바엔 세상 구경이나 하고 죽겠다고 밖에 나왔어. 나오다가 어디 산속을 막 가다 보면 항상 옛날 얘기 나오는 게 그거. 막 가다 보면 어디 보니까 뭐가 있어. 불이 하나 있어. 그 집에 싹 들어갔어. 여자가 있어. 맞습니다. 처녀가 있어. 근데 그 처녀하고 어떻게 한 거야? 결혼했겠죠. 백년가약을 맺은 거지. 백년가약을 맺고 아침이 돼서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죽었어. 죽었어. 막내가 죽었어. 거기서 세 근데
세상동에 났나 그래? 네, 그 처녀 집에서 난리가 난 거야.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때 그 우리가 말하는 결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부모님들이 다 없는 상황에서 보통 그런 일이 이루어지니까 딱 보니까 이게 딸이 이 외간 남자하고 저기 뭐 결혼을 한 거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야 이게 또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다른데 퍼져나가면 집안 망신이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뭐 여차저차 어쨌든 딸이 어떻게 설명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남자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시신에서 뭐가 나냐면 폭탄가 나왔어. 지금 우리말에 뭐예요? 주민등록증이 나왔어. 그래서 딸을 그 집에 보낸 거야. 저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갔어. 아주 이제 여차저차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물론 막내 아들은 죽었지만 어쨌든 며느리가 들어온 거야.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또 덜커덕 뭐가 됐네? 임신했네. 애를 낳아보니까 뭐다? 아들이야. 아들인데 쌍둥이가 쌍둥이? 세 쌍둥이가 나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정생 됐어요? 아까 형제들이 몇 분이라 그랬어요? 세. 세 분이 있잖아요. 큰 하나 양자주고. 큰 큰 집에 하나 두고 큰 집 하나, 어. 둘째 집 하나. 하나, 그래? 자기 집 하나. 근데 그게 다 뭐가 됐다? 정성이 정성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사람들은 이 가문이 잘 되면 기본적으로 한두 사람 정도 죽는 거는 맞아요. 문제가 맞아요. 옛날에 지금 같으면 어떻게 돼? 안 죽죠. 안 되죠, 안 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애들 수업할 때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 아들이 노모하고 아내하고 자식 넷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니까 강이 있어. 배를 탔어. 근데 배가 뒤집어졌어. 근데 누구밖에 구할 수 없냐면 딱 한 사람밖에 구할 수가 없어. 자, 그럼 누굴 구한다? 엄마. 아들 구해야지. 아내. 옛날에는 옛날에는 엄마. 옛날에 어머니 부모님과 옛날에는 부모 구했어야 돼요. 그렇겠지.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하면 난리 나지. 안 살아.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은 한 번 돌아가시면 다시 매실 수가 없지만 아내는 얻을 수 있어. 얻을 수 있어. 그치 다시 얻어. 자식은 또 나와. 얻어서 남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노모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가 좀 문제가 되냐면 노모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따지면 노모는 뭐에 해당해요? 과거잖아요. 과거에 해당하고 나는 현재. 자식은 미래에. 미래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긴 것 같아요. 과거 지향적. 과거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명당과 관련해서 하나 저기 하자면 명당은 차지하는 놈이 뭐다? 임자. 명당은 무조건 누가 명당 보고 야 이거 내 자리야 너 쓰면 안 돼. 그럴 때 그냥 갖다 쓰면 돼. 한 번 묻으면 끝이야. 무조건 차지하는 거. 대신 거기에 대해서 선악, 좋거나 옳고 그름 이런 것들도 없고 선악 이런 판단도 안 해요. 다 가문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냥 나가고. 요 밑에도 마찬가지죠. 이제 똑같이 이제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이죠. 근데 했더니 뭐가 됐다? 큰 부자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런 것도 보면 옛날 얘기 많아요. 어떤데 그 두 지간이 딱 길을 가다 보니까 잠시 쉬다 보니까 어떤 그 노총각 하나가 걸어오는 거야. 딱 보니까 진짜 치질이도 못 살게 생겼어. 진짜 남의 집 그 뭐야 머슴으로 수십 년 살았는데 겨우 가지고 있는 건 뭐다? 주먹 2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근데 보니까 또 누가 저기냐면 부모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누가 돌아가신 거야. 근데 그걸 이제 옛날에 이제 가마떼기 이런 데다 저기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낑낑낑 거리고 오는 거야. 근데 딱 보더니 직원 한 분이 그 두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아 내가 아까 오다 보니까 3년 후에 집안이 잘 될 그런 명당이 하나 있더라. 근데 한 분 딱 있다가 보니까 야 저 몰골 봐라. 몇 년, 3년 있다간 쟤 어떻게 된다? 굶어 죽는다. 그래서 아까 내가 오다 보니까 대신에 이 3년 명당 자리가 뭐 만석군이라면 내가 아까 딱 오다 보니까 거기 명당 자리가 있는데 저건 1000석군 정도 될 수 있는 부자 명당이더라. 그래서 이제 근데 바로 이제 대신에 묻자마자 바로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3년 제 굶어 죽으니까 그냥 이건 1000석군밖에 안 되지만 바로 금시발복이라고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주자 해가지고
안내를 해줬대요. 그래서 묻었어. 그러고 나서 그 직원이 뭐라고 하냐면, 자, 너 지금부터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이 길을 쭉 가서 제일 첫 번째 있는 집에 뭐해라 들어가라. 그래서 그냥 묻고 길을 가는 거야. 막 가다 보니까 거기 보니까 첫 번째 집이 있어. 쑥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뭐 있냐면 천석군인데 과부가 혼자 살아.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 과부도 저기 했는지 뭐가 보니까 이게 자기 낙문감이야. 그래서 그날 결혼을 해가지고 그 머슴이 그 천석군 주인이 됐네. 천석군 주인이 그런 명당, 그 명당과 관련된 이야기들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거북 등과 같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북 등에다가 거북이가 이제 지금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게 뭐냐면 물 속에 잠겨 있잖아요. 그 인천에도 그런 무덤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원래 이제 그 거북이와 같이 돼가지고 무덤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북이 등에는 이 무덤 같은 경우 뭘 안 쓰냐면 그 무덤을 썼잖아요. 그러면 요새는 이제 거기다가 돌 같은 거 막 세우잖아요. 근데 거북이 등에는 뭘 안 써요? 비석이나 옆에 그 둘러 쓰는 거 있죠? 석추 이런 거 안 해요. 왜? 거북이 위에다 돌을 얹어놓으면 거북이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쓴다라고. 근데 그 옛날에 안 썼는데 인천에 가보면 이제 그게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집안이 있어서 이제 제가 어디라고 말하기 좀 뭐한데 거기 보니까 최근에 가니까 거기다 묘에다가 돌을 쫙 다 썼어요. 왜? 그 앞이 옛날엔 거기에 거북섬이었는데 그 앞이 다 어떻게 되냐면 갯벌을 다 막았어. 그러니까 그 뭐가 없는가 이제 거북섬이 아니야. 아니지. 그냥 마을 가운데 그 섬 요만한 동산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북 위에다 해도 얘가 뭐가 안 되는 거야. 가라앉지 않는 거죠. 금호동에도 보니까 여기에 있더라고요. 마기바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절이 있고 근데 여기 바위 위가 명당이래요. 명당이라 이렇게 이제 명당이니까 사람들이 산소를 쓰잖아요. 산소를 쓰면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 거냐? 뭐가 하나? 비가 안 와. 그래서 이제 농사를 져야 되는데 비가 안 와.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가보면 거기 뭐가 써 있는 거야? 산소가 써 있는 거야. 그럼 그걸 파내야 되잖아. 파내고. 그래도 또 나중에 가보면 거기다 또 무덤을 또 쓰는 거야. 명당이니까. 명당이니까. 그러니까 명당은 무조건 아까 되겠습니다. 차지하는 놈이 임자라고 이걸 파내는 거고. 이게 이제 광명에도 요 비슷한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그냥 그 비가 안 온다고 그랬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마을에 불상사가 일어나요.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이런 것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거기가 조금 더 나쁜 일이 더 센 게 나쁜 일이 일어나요.